자, 이제 국어 이론 완성 강의 7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문학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소설 이론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각 소설의 구성 단계, 시점과 관련된 바로 지금 이 문제인데요.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작가 관찰자와 함께 시점 이어서 가도록 할 것이고요. 소설과 함께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 이제 소설에서 나오면 이것은 99% 시점과 관련이 됩니다. 시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난지 아닌지, 즉 벌써 덕기는 이렇게 나오면서 덕기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끌어져 가고 있고요. 특히 기준이 되는 내면 심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벌써 앞부분에서도 뭔가 소스라치게 뭐 놀랐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쯤 된 것 같다라든지 이러면서 덕기는 내다보면서 계속 내면 심리 이렇게 앞부분에 덕기를 중심으로 한 것, 또 특히 뒤에서의 이러한 어떤 또 부친의 목소리에 대한 서술자의 어떤 심리 뭐 어떤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설을 보니까 염상섭의 3대 1930년대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장편 소설은 사실 99%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해서 장편 소설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여러 인물, 한 인물도 아니에요. 원래는 단편 소설은 한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 하지만 장편 소설은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 여기도 덕기의 심리, 아니면 부친의 뭐 심리, 부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골고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지적 작가와 관련된 정답 1번이 서술자가, 이때 서술자는 누구겠어요? 작가겠죠.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 3인칭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시선, 바로 덕기와 그리고 부친의 어떤 시선을 빌려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제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 덕기의 심리, 아버지인 조상훈의 심리, 할아버지 조의관의 심리, 친구 병화의 심리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등장인물의 어떤 시선을 빌려서 전개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다만 2번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전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어요. 다만 원래 3대에 의하면 대표적인 1930년대 사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들, 예를 들어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와의 계층 간의 갈등, 아니면은 세대 간의 갈등, 어떤 그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 여기에서는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덕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정도의 대사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밖에 없어서 특별히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자,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지만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고대 소설에 나오는 논평, 거듭 어찌 가련치 아니하를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간적 배경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역시 특별히 뭐 집이라는 거 외에는 그게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했다, 뭐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이런 게 다 해당되지 않았던 과거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서적인 가치, 우리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20편의 작품을 어떤 정해서 우리가 제목을 공부했지만 사실 해방 이전으로 놓고 보면 염상섭의 3대가 1순위 소설이 되니까요. 이렇게 문학사적인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19 국가직에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에 황순원의 아까 우리 설명했던 휴머니즘 작가, 순수한 인간의 작가라고 했고요. 목너미 마을의 개는 1948년. 그래서 원래 이게 약간 상징적인 소설인데요. 원래는 이게 6.25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인해서 세력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국경지대, 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하나의 상징적인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좌익 우익 싸우지 말고 우리 한 민족이다. 서로 막 돌 던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상징적 의미의 목너미 마을의 개. 그래서 이제 소재에 의한다면은 어떤 마을에 개가 미친 개처럼 보이는 떠돌이 개가 마을로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잡아 죽이자. 이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개가 약간 임신을 한 개였고 그래서 착한 할아버지인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 개를 구해주는 거예요.
살짝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우연히 이제 그 산 위에서 그 개가 새끼를 낳은 것을 할아버지가 알고 몰래 그 개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온 마을에 그 강아지가 결국 커서 그 씨가 되고 또 계속 널리 이어갔대요. 대를 이어갔다. 이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한민족의 생명력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박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막 타지에서 왔다고 텃세 부려서도 안 되고 결국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걸 결국 따지지 말고 우리 한민족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런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그것을 어려운 말로 외경심, 바로 우리 어휘에서 했었던 몹시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외경심, 우리가 달관이나 관조 이런 단어들을 썼던 것처럼 어휘에서 이 외경이라는 단어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어휘가 됩니다.